LE95SD의 컨셉이자 특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비거리, 그 두 번째는 액션 토탈 밸런스, 세 번째는 컴팩트하지만 강한 액션인데, 이 세 가지를 제가 영상으로 풀어 나가면서 한번 실전에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스피닝 그리고 합사 태클을 활용해서 LE의 비거리를 끝까지 활용시킬 수 있는 그런 태클과 필드에 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필드 상황 같은 경우에는 호박들이 긴 구간이 이어져 있는 필드인데, 그러한 곳을 좀 멀리 캐스팅을 해서 빠르게 베스를 찾아내서 잡아가는 식으로 한번 낚시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러한 필드 환경 속에서 베스가 어디에 숨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필드 환경일수록 뭐랄까 비거리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먼 거리를 탐색하고 오면 올수록 활성도 있는 베스 앞을 루어가 지나갈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95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10g이 넘거든요. 10.9g, 거의 12g이 나오는 무게의 민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없이 굉장히 멀리 캐스팅이 가능합니다. 그런 특징을 활용해서 한번 이쪽 라인을 쭉 탐색하며 낚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우와, 우와, 사이즈가 좋구나. 자, 지금 낮 시간대거든요. 12시 19분. 가장 베스를 잡기 힘든 조건의 상황과 바람도 없고 태양도 지금 정중앙에 있어서 베스들의 예민함이 극에 달았을 때 호박도 돌틈에 숨어 있다가 소형 민어가 팍팍팍 도망가니까 갑자기 나와서 궁극적으로 덮쳐준, 보시면 프론트훅부터 리어훅까지 굉장히 깔끔하게 걸어준 멋있는 베스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소형 저크베이트를 사용하시다 보면 가장 답답한 부분은 바로 비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작고 가볍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특히 워킹 낚시에서는 막 건너편 직벽이라든지 수몰 나무 그런 곳을 캐스팅하고 싶지만 닿지 않을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 아무래도 새롭게 개발되고 계속 나오고 있는 민호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이동 웨이트 시스템, 텅스텐 볼, 뭐 루어의 모양 등등이 굉장히 많지만 1차원적으로 비거리로 체감이 되는 건 바로 무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95 사이즈 동일 사이즈의 민호에서 10.9g의 무게를 가진 민호는 아직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크기 대비, 동일 사이즈 대비 좀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실질적으로 체감이 되는 캐스팅, 그런 쾌적함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기본적으로 이 LE도 텅스텐 웨이트볼 이동 시스템이라든지 뭐 바디의 형태, 그런 건 너무 기본적인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낚시를 할 때 느껴지는 건 바로 이 무게가 아닐까 싶습니다. 낙동강 본류권하고 만나는 조그만 농수로입니다. 농번기가 되면서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물을 계속 끌어올리는데, 그거에 따라서 배스도 같이 올라오는 그런 좀 지금 시즌에 가장 핫하다고 할 수 있는 농수로권에서 일단은 먼저 LE95를 활용해서 리트리브 액션과 다트 액션을 부드럽게 섞어가면서 반응이라든지 실제 베스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그런 걸 좀 확인해 가면서 낚시 진행해볼까 합니다. 우와, 힘이 왜 이렇게 좋아. 아이고, 사이즈는 작지만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은 LE를 좀 빠르게 감았습니다. 아무래도 피딩 타임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베스들의 좀 빠른 액션에 반응하지 않을까 싶어서 빠른 리트리브를 공략했는데 좀 귀엽지만 바로 반응해 주었습니다. 자, LE95에 농수로 해서 잡은 멋진 베스입니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루어 액션에 토탈 밸런스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액션을 다양하게 구사가 가능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리트리브를 하다가 반응이 없으면 이렇게 리액션 유도하는 다트 액션을 준다든지, 뭐랄까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제 빠르게 베스한테 맞춰간다고 할까요? 이렇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활용하면서 낚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탁한 물색에서 운영을 할 때는 바닥까지 확실하게
운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바이트까지 연결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말이죠. 말씀드리기 무섭게 이제 이런 곳에서는 베스가 바라까지 물색이 탁하기 때문에 쫓아와서 공격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또 사이즈는 작지만 생각한 대로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와, 영양 상태 보세요. 이 조그마한 꼬맹이들이 뭘 먹고 이렇게 열심히 자라는지. 자, 이번에는 또 강한 또 리트리브 액션에 바라까지 쫓아와서 먹어준 베스입니다. 대략 이 인공수로의 수심이 60에서 70cm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딱 에리 같은 경우에 딱 1m 내외로 딱 자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스팅을 한 다음에 로드팁을 살짝 들고 이렇게 릴링을 한다면 바로 바닥에서 10에서 20cm 정도 뛰어서 오면서 공략이 가능합니다. 보통 워킹 낚시할 때는 그렇지. 아이고, 점점 사이즈가 작아지네. 그러니까 워킹 낚시할 때는 수심이 1m 내외에 이런 포인트 공략할 때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렇게 작은 베스도 확실히 바이트를 해주는 게 LE 95입니다. 그래서 파일럿 루어로도 굉장히 괜찮고요. 뭐 억지로 이렇게 바늘에 넣으려고도 하면 힘들 것 같은데 굉장히 조그마한 녀석이 공격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마도 올해 최소호 같죠, 피디님? 안동호 갔다가 이런 애 잡으니까 너무 귀여운데 어쨌든 제가 생각한 대로 설명한 대로 나와주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또 한번 계속 해볼게요. 얘는 물파장까지 일으키면서 나와서 먹어주는 거 봤는데 나름 대빵님 나왔습니다. 해가 지금 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이 콘크리트 구조물 바로 옆에 캐스팅을 하니까 갑자기 물보라가 슈 이렇게 눈에 확 바이트가 들어와주는 형태의 공격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재밌게 베스를 마리스로 낚을 수 있는 게 또 아마도 이 소형 미노 LE에도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트리브 액션이 굉장히 이렇게 잘 나오지만 다트 액션이 좀 폭이 좁는다든지, 혹은 다트 액션은 탕탕 좌우로 길게 착착 뻗어나가지만 리트리브 액션이 어플력이 부족한다든지, 한쪽 액션에 밸런스에 치우쳐진 저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상황에 맞는 타이밍이 있다면 그 루어만 확실히 반응을 해주겠지만 실질적으로 사계절 내내 그런 상황을 만날 확률은 생각보다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LE 95 SD 같은 경우에는 범용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말은 즉슨 리트리브 액션도 부드럽게 어느 정도 나오면서 다트 액션, 물론 100%의 퍼포먼스를 내진 않지만 거의 70에서 80% 정도의 다트 퍼포먼스를 내주면서 리트리브 액션도 거의 70에서 80% 정도의 그런 기본 토탈 밸런스가 높기 때문에 사계절 어느 때나 어느 상황, 어느 조건에서도 사용하기 좀 편한 저크베이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문경의 메저필드 오태저수지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이제 LE 95를 활용한 그러니까 다양한 액션 운영 방법, 그런 거를 좀 실전에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유속이 있으면서 전형적인 조그만한 베이트피쉬 90에서 95 사이즈의 조그만 피레미라든지 살치대가 회유하면서 계속 들어오기 좋은 이런 포인트 일부러 들어와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수로는 어떻게 보면 오태저수지에서 가장 핫한 포인트 중에 하나여서 프레셔가 굉장히 심한 곳이지만 오늘 한번 95를 활용해서 낚시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어떤 매사또 기다려주실지. 물이 많이 빠졌네. 딱 예상대로 카메라엔 비추기 좀 힘들겠지만 지금 연안가에 베이트피쉬 우리가 거의 물에 한 가득을 이룰 정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포인트 공략할 때 저는 보통 태양의 각도를 좀 많이 고려하거든요. 그 이유가 이런 콘크리트 벽 구조물이 지금 해가 서쪽에서 지니까 서쪽 방에 맞대고 있는 것보다 서쪽을 등지고 있는 부분이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면서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절반만 그림자가 져 있죠. 네, 이런 그림자 친 부분에 베스들이 벽에 바짝 은신해 있다가 베이트피쉬가 지나가면 착 먹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식의 보통 바이트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 걸 의식하면서 낚시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또한 이런 유속에서 저는 보통 미노를 활용할 때 LE 95를 활용할 때는 보통 일반 오픈워터 유속이 없는 곳이면 두 번 트위칭 후 이렇게 다시 릴링 슬랙라인을 감아주고 두 번 트위칭 후
다시 슬래나에 감아주겠지만 유속이 이렇게 쭉 흘러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속이 민호로 맡긴 다음에 제자리에서 베스가 오랫동안 보여줄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바닥이 마사토보다 좀 모래로 이루어진 그런 곳인데, 에리가 딱 바닥에 닿고 제가 이렇게 다트액션 줄 때마다 모래바람을 싹싹 일으키면서 베스들의 호기심에 이끌고, 그 다음에 또 연속적인 다트 액션으로 베스가 스위치가 들어가서 먹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공략을 하면 분명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걸렸어. 용존산소 풍부하면서 배트피쉬가 몰리고 일정한 적정 수온이 유지되는 이런 포인트에 지금 보시면 해가 지금 저쪽 방향에 있거든요. 이렇게 태양이 내리쬐면서 이쪽 콘크리트 구조물 이쪽 아래 기준으로 딱 그늘이 엄청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늘 밑으로 에리를 물살을 태워서 릴링을 하지 않고 탕탕 그냥 일정한 속도로 모래바람을 탕탕 일으키면서 올 때 바로 멋있게 반응해준 빅베스입니다. 자, 이런 작은 루어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물색이 탁한 필드라든지 강한 유속, 그런 필드에서는 베스들이 이 루어의 존재감을 좀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한국 필드, 어떻게 보면 탁한 물색을 가진 필드가 많은데, 그런 필드에서 어떻게 보면 소형 저크베이트는 어느 정도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LE95 SD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한계점을 최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텅스텐 웨이트볼로 이제 둔탁하고 강한 레틀 사운드로 베스들한테 루어의 존재감을 인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루어의 강도를 굉장히 이 몸집에 비해 강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리트리브 액션이라든지 다트 액션이라든지 이 몸집에 비해 어느 정도 강한 액션의 강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베스들한테 확실한 어필력이 가능하고요. 강하게 따다다다 온 거 봤는데 생각보다 만만한 사이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스들이 보고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만만한 사이즈의 좀 작은 컴팩트하고 한입거리다 보니까 그냥 한입에 거리낌 없이 확 먹어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이자 또 장점을 가진 게 바로 LE95 S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